네, 오늘 증시 뒷담화는요, 앞에서 저희가 살짝 화두로도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당 창단설이 됐습니다. 우리 이거 준비한 화면 있습니까, 김 PD님? 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테마주가 또다시 한번 급등을 기승을 부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이 사진과 함께 엄한 소리가 좀 돌았는데 사진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뜨니까 바이러스가 다 도망간다. 근데 저기가 어딘가요?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앉아있자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자, 정대희 멘토. 네. 재밌는 사진이에요. 앞으로 행보가 어떤 추이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저 보시면서 빵 안 찢어졌어요, 오늘 혹시? 아우, 적절히 잘 진짜 네. 저 처음 봤는데요. 진짜로 잘 풍자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가 제목을 붙였는지 정말로 빵 터집니다. 그러면 저런 거를 봤을 때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또다시 한번 정책 인맥주 이런 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셨나요?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확고합니다.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책 관련 종목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다 말았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테마 종목군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 순서가 이상하게도 변함없이 엔터주, 특히 코스닥 엔터주들에서 시작해서 그게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꼭 정치 인맥 관련주라든가 정책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실적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눌림목에서 매수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쳐다도 보지 말자. 저기에서 오히려 확신을 했다는데요. 안성준 멘토도 아까 우리가 살짝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 때 했었는데 빵긋 웃으셨거든요. 예. 이거 보면서 오늘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뭐 저 사진이 뭐 도망간 건 아니고 일찍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찍 오신 거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 테마주에서 테마주로 들어가고 나가는 돈들이 이제는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냥 단순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한다 아니면 행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근거가 없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승에서 조금 혹해서 한번 진입해볼까 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안성준 멘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런 급등주나 정치 인맥주 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으니까 말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안성준 멘토를 통해서 그 말림을 받고 제대로 된 안전한 닥터항과 투자를 하려면 어디서 찾아뵐 수 있어요? 안성준 멘토를. 네. 저는 아프리카 프로주식 클럽에 네, 아니죠. 뭐 그 부분은 제휴사로 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지금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시죠. 샘플러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네. 닥터 안을 찾으시면 저를 만나서 절대 제가 정치 인맥주를 하지 않도록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준 멘토도 제휴사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새롭게 런칭을 시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다른 뒷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 무슨 증시 뒷담화 얘기했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6월로 예정된 코스피 200 지수 또다시 종목 교체,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편입될 예정인지 이 중에서 이분들이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뭔지 먼저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종목들인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던 바로 인터플렉스가 편입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여러 가지의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좀 탑픽 종목을 좀 꽂아보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아무래도 저가 매수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 변경 쪽에서 가장 탑픽 쪽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본다 이 얘기신 거예요? 정대 멘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편입 종목에서 탑픽으로 뽑는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탑픽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코스피 200 전기 변경에서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80% 이상이 편입 한 달 전보다 편입했을 때 주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편입 이후로도 60% 정도가 연말까지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작년에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웅진에너지 그리고 뭐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2012년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이마트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다라는 증권사의 그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뉴스가 이미 3월 달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3월 달부터 그러면요.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안성준 멘토 그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 리스트 한번 준비한 화면 갖고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신규 편입 예상 네네. 종목들 리스트요. 네네. 뭐 이마트부터 네, 해서 항공운전도. 뭐 이마트가 있고요. 우선 네. 차트를 같이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예.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마트가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대덕 GDS 그리고 휴빅스 네. 코리아 서키트 넥센 등이 편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제외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죠? 이로 인해서 제외되는 종목들이요? 제외되는 종목들은 네. 뭐 한진중공업홀딩스나요, 뭐 네. 대한제분, 동부제철 그리고 경방 그리고 일진전기, 동아원 등이 제외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한솔테크닉스 있는데 와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딱 보면은요. 신규 편입 종목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하나가 눈에 확 띄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제외 종목 부분에서 한솔테크닉스가 뜨거든요. 그럼 결국 코리아 서키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터플렉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장대면서. 예,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예,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아무래도 빠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좀 장중에 격분을 좀 이 뉴스 예상 편입 종목들이 나와서 네. 격분을 해서 직접 KRX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왜 그거 격분을 했냐면 요즘에 RNL바이오라는 업종이 코스피 200 종목군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손해본 정도가 예. 아니죠. 그래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봤죠. 예,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그 그러니까 제외 종목군에서 네. 경방이라는 종목이 제외 종목군에 있는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없다라는 게 제가 참 격분했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감자와 유중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코스피 200의 선정 기준이 뭐냐 네. 했더니 주식의 유동수 네. 그리고 시가총액 네. 그리고 그 업종을 대표하는 거다 네. 하면서 끝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가 코스피 200을 추천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우량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재물을 한번 보고 2001년도부터 부채가 일부 잠식이 됐는데 왜 지금 변경을 안 하느냐. 이거는 KLX 거래소 직원분들께서 한번 꼬집고 한번 넘어가 주셔야 되고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200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량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코스피 200 자체, 지금 KRX와 통화한 내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우량한 회사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200의 선정 기준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증시 뒷담화는 참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이 두 분과 하려니까 제가 힘이 저 역시도 조금 빠지는데요. 어찌됐건 이 두 분과 증시 뒷담화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